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제 사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백제 사비성이 충청도 부여라고 하고 웅진성이 공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련이 삼국유사를 지으면서 최치원말을 빌려서 사만이 삼국으로 발전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최치원의 말은 다른 곳이 아니고 삼국사기 권 46의 상대사 시중장이라는 글에서 발췌를 한 것입니다. 여기는 사만으로 마한 변한 진한이 있고, 마한은 고구리가 되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진한은 신라다. 그리고 고구리 백제와 전성시 강변 백만으로 남으로 월 북으로 유인전을 다물하여 중국의 장안정부의 큰 근심거리가 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만이 삼국이 된 것만 얘기를 하고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를 다물한 것을 숨겼습니다. 보통 이 상대사 중에 이 5줄은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눈에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련은 사만이 삼국이 되는 것만 얘기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를 다물한 것을 말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5줄에서 사만의 위치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위치는 바로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 사이 그 속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걸 지우고 사만만을 얘기해서 고구려 백제가 건국과 패망을 조선 팔도, 분명히 국사에서는 지금 백제가 패망하고 오도특보를 뒀다는데 동명금년 마한덕안이라든지 또는 흥수가 말한 평원 백강 탄현의 어디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없고, 여기서 보면 주류성, 임존성, 웅진, 사비라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사비, 웅진과 주류성, 임존성은 있는데 어떻게 오도독부 지명은 없을까요? 그러면 이것은 이 국사책이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찾아봐야 할까요? 우리는 이련이 감추고 싶어 했던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에 다물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 5줄에서는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에 있다면은 사만도 삼국도 이 지역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요 사만이 삼국이 된 것만 인용한 이련의 답이 맞을까? 아니면 우리가 공주나 사비나 고구려 백제가 유연제노 5월과 조선 팔도에 각각 대입해서 어느 기록에 의해서
어디에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봐야 할까요? 분명히 우리는 삼국사기 권 46회에 있는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올 북으로 유연전을 탐험한 것을 외면하고 숨겨야만 할까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기록을 입증하는 책이 중국 25사 동의전 중에서 남제서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남제서 권 58에는 고구려 백제가 영평에 있고 고구려가 영평에 있고 백제는 광양, 조선, 대방, 광릉, 청하, 안국, 낙랑, 성양 등의 태수명과 그 사람들의 현 행정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라국 기록도 있고 또 외, 신라, 인라, 가라, 진안, 모한 등 육국을 다스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흥수가 말한 평원이나 백당이나 치면도 어디에 있는가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까지 백제를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해서 패망시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 땅은 분명히 신라와 당나라가 차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삼국사와 부당서와 신당서에서 뭐라고 했냐? 백제 땅은 신라와 발해말갈이 차지했다. 이거는 현재 공주 부여로 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병도는 이렇게 신라와 발해말갈이 백제의 고토를 분할 점유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과연 잘못된 것을 세 권에 기록했을까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중국 정사 조선전을 번역한 것도 역시 이병도의 줄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삼국사 46권에서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올 북으로 주연제노를 다물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제서에서 분명히 백제 땅과 고구려 땅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이거 지금 남제서입니다. 남제서에서 이거 지금 지워진 부분이 있지만은 이 고구려에서 시작해서 끝이 없고 백제 시작이 없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국기가 있고 외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구려는 영평에 있고 백제의 지명으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광양, 안국, 청하, 성양, 광릉입니다. 이 지금 발해말을 백제 땅이 싸고 있습니다. 광양, 안국, 청하, 성양이 발해만을 싸고 있으니까 백제 땅을 발해가 차지했다면은 지금 발해가 이 백제 땅 지역까지 진출했을 때는 백제 땅을 발해와 말갈이 차지했다는 것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백제 지명이 있는 남제 지역, 즉 삼국사 46권 지역에는 백제가 패망했을 때에 오도독부를 두었는데 그 중에 동명과 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명과 덕안이 남제서가 나타내는 백제 지명이 있는 지역에 동명과 덕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백제가 조선 팔도 남부인 충청도에서 패망했다는 기록이
사서에 의해서 입증돼 가지고 그려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제 5도덕부 중에 2개의 지명이 있는 지역에 그 흥수가 당나라 군사를 막으라는 평원이 청하 옆에 있고, 그리고 동명남쪽에 침구라는, 그러니까 침현과 같은 지명이 항성이라는 동네의 동쪽에 있습니다. 항성은 기자가 살던 주나라와 조선 경계에 있는 조선 땅 서화 바로 그 지역에 항성이라는 지명인데, 항성은 당나라와 신라의 교역항이라고 하면서 당성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지명입니다. 이것이 지금 백제 2도덕부와 남조선에서 백제 지명이 있는 유엔제로 5월 지역에 있다면 우리가 웅진과 사비성에 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근데 우리가 웅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주가 웅진이다, 그럼 어떤 기록에 의해서 그걸 웅진이라고 하느냐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국사와 당서, 부당서에는 웅진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즉 웅진의 동쪽에는 지라성과 윤성과 대산과 사정성 등이 있다. 662년 기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주를 웅진으로 보면 공주 동쪽에 지라성도, 대산도, 사정성도, 윤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주 동쪽에는 이걸 밝힐 수 있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남녀서 권 58지역에는 대산이 바로 태산을 나타내는 겁니다. 원래 대산대자를 써서 대산이라고 하다가 큰 대자를 썼었는데 큰 태자를 써가지고 지금 태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태산에 있는 지역에 지라성과 사정성과 윤성이 있느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제가 40년 만에 이 지명을 찾는데 지라성을 어떻게 찾냐고요? 지라성 그러면 지라성으로 찾으려니까 못 찾겠더라고. 근데 저것을 지라성을 성을 빼고 지라가 뭐지? 지라는 짐승의 몸속에 있는 비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라비. 그 이제 후는 지라이고 음은 비성하면 지라비가 통하는 겁니다. 그 지라라는 말 대신에 비라를 쓰면 비성이라고 보면 그 비를 나타내는 글자가 같은 글자가 아닌 이런 비자라서 태산 동남쪽에 비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정은 뭘까? 지라가 훈이라면 음이라면은 사정도 음일 것이다. 그러면 사정하다. 그건 청한다라는 말로 바꿔서 봤을 때 청은 푸른 청으로 같은 음인 푸른 청으로 보니까 태산 동쪽에 청성과 청유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지명. 윤성은 아직까지 저게 이제 미들윤. 그냥 윤하면 다른 글자로 어떻게 바꿨는가 알 수가 없지만 윤자를 미들윤이라고 보면은 미들신 아니면 세신자로 해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못 찾아요. 그런데 태산의 동쪽에는 박산이 있습니다. 박성이라고 표현하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태산 서쪽에 웅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태산 서쪽에는 황산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황산은 계백병군이 죽고 관창이 죽은 지명입니다. 황산의 북쪽에는 평원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평원은 흥수가 당나라 군사를 막으라는 지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평원 서쪽에는 남조서에 나오는 백제 군명으로 청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산과 황산 남쪽에는 백마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백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백강 서남쪽에는 백제 오도부인 동명이 현재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웅지는 분명히 이 태산과 황산, 그러니까 태산 서쪽에 어딘가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보니까 태산과 황산 사이에는 비성이라는 지명인데 이 비가 이 비를 곰하고 관계되는 글자를 찾을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 살찔비자와 의미 같은 비라는 명칭의 곰비자가 있습니다. 곰비자가 있다면 그는 곰웅자로 바꿔 볼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웅진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웅진이라고 하죠. 북사에서는 고마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라성을 나타내는 듯이 이거는 고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산과 황산 사이에 비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웅진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남쪽에 백마라는 그 강이 있는데 백마하라는 강이 있는데 그 지역 어딘가에 사비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게 돼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주의 사방왕 지석이 있기 때문에 백제가 틀림없이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제서에 말하는 백제 지명이 있는 곳에 분명히 삼국사 46권에서 남으로 올 북으로 유연제노를 고구려의 백제가 담을 했다고 하니까 그쪽에도 고구려의 백제가 있다. 그럼 공주에도 사마왕이 있으니까 백제가 있다. 그런데 유연제노 5월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낙양에서 부여융 묘비가 발견됐습니다. 현재는 개봉박물관에 있는데 그런데 부여융 묘비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자왕과 부여융이 당나라에 끌려가서 죽었으니까 거기에 묻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서와 구당서 삼국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여융은 고구려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고구려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낙양에 묻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조선팔도에서 북쪽에서 죽었다면 낙양까지 운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국사 46권과 남제서에 의하면 유연연호 5월 지역에 고구려 백제가 있다면 부여융이 묻혀있는 낙양은 고구려나 백제 땅이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록이죠. 부여융은 고구려에서 죽었다. 근데 낙양에 묻혔다. 우리는 여기에서 유물유적으로 역사를 정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의를 내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서에서 지금 남자서에서 고구려 지명으로 영평이 있고 백제 지명으로 광양, 안평
안국, 그리고 청하, 성양, 광명이 있고, 그리고 그게 발에 맞아 싸우고 있어요. 백제 땅이. 그리고 흥수가 말한 평야나 친구가 있고, 그 지역에 백제 오도兵동명과 항성이 동명과 덕안이 있는데, 그것이 항성이라는 지명은 동쪽에 있다. 항성은 바로 서화라는 지명이 있는 지역인데, 서화는 주나라 때 기자가 살던 조선 땅, 그 지역의 항성은 당나라와 신라의 교역하이다. 교육지점이다. 결국 당항성이라고 표시하는 지역이 서화 지역에 같이 있는데, 서화의 동쪽에 친구라는 지명이 있어서 바로 흥수가 말한 지명과 같은 내용입니다. 분명히 남제서 권역에는, 남제서 58 지역에는 백제가 패망할 때의 지명이 있고, 그리고 5도독부 중에 2개의 도독부 명칭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럼 사비가 어딜까? 우리는 보통 사비가 그냥 사비로 알고 있는데, 사비가 2가지 기록으로 있습니다. 사비와 사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왜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사비와 사자는 사수사와 자양의 자자로 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사비는 들판에 있는 것입니다. 사비와 사자는 이제 표현 말하자면 받침 하나 때문에 사자 또는 사비로 착각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웅진의 기록과 백제의 패망 기록과 백제 땅을 가진 신라 발해 기록으로 와서, 그리고 웅진은 태산 서쪽에 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비성은 분명히 자양과 사수를 흘러가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태산과 황산 남쪽에 어디인가는 있을 것이다. 근데 어딘가는 지금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 사수와 자양을 지나는 강인데, 이게 사비수로 했을 건데, 혹시 자양이 그 백제 사비성이 아닐까? 왜냐면 동서로 들판이 있다고 하면 사수 지역은 어려워요. 그러나 자양 지역에서 백마강 사이에 사비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양 근처에서 사비성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수에 의한 것은 남제에서 권 58과 상표의 권 46에 의해서 우리는 백제의 웅진과 사비성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삼국사나 남제서를 포함한 동의전을 우리는 조선 팔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삼국사는 유엔제노 5월 지역에서 조선 팔도까지 그걸 삼국의 무대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지금 25사 동의전은 역시 똑같이 남제서 권 58 지역과 조선 팔도까지 기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국사 46권과 남제서는 동일한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아시아를 기록한 삼국사와 동의전을 조선 팔도 역사로 보면서 조선 팔도에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이건
연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국사 50권을 유엔전후 5월제업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보고 또 고려이전을 나타내는 동의전을 남제서 58지역과 조선 팔도에 각각 대입해보고 삼국사와 동의전의 공통 부분을 유엔전후 5월지역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보면은 분명히 백제의 폐망지역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공통부분으로 남제서 권 58지역에 백제의 폐망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련이 버리고 싶어 했던 최초원 말에서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전호를 탐홀했다는 것은 전성시대라고 표현한 것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은 공주 부여와 그 수도 명칭에 의해서 웅진이 태산 서쪽에 있고 동명과 덕안이 그 지역에 있다면 공주와 웅진과 사비는 분명히 남제서 권 58지역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삼국사를 조선 팔도에 맞추려고 했지만 이제는 삼국사는 아시아 기록으로 보면서 아시아 전역을 토대로 삼국사의 강력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제 지명을 가지고 사비성을 가지고 웅진과 함께 동명과 덕안 지역에서 찾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